네, 안녕하세요. 몸짱이었던 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원장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미경입니다. 처음으로 네. 드디어 소개가 되시네요. 네. 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할지 몰랐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저와 함께 열심히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원장님이랑 저랑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피부과 진료를 조금씩 보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막이랑 티눈이에요. 네네. 예, 뭐 손이나 발에 사막의 티눈 생겨서 오는 뭐 어린 친구들도 많고 성인도 많은데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사막이랑 티눈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티눈은 그냥 반복적인 압력 때문에 이제 딱딱하게 생기는 그런 병변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도 바이러스잖아요. 네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이러스가 서로에게 옮기고 전염되고 이러는 건데 그럼 원장님 말대로라면 사마귀도 서로에게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그쵸. 옮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아빠가 사마귀가 있다. 네. 그러면 가족들은? 옮을 수 있죠. 뭐 애들이나 네. 와이프한테도 옮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친구나 뭐 가족이나한테 이렇게 많이 옮아서 병원에 오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형제 자매들끼리도 잘 옮기 때문에 형이 생기면 동생도 꼭 생기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보통 진료실에서 형이 오면 동생들도 맞아요. 꼼꼼하게 온몸을 좀 엄마 아빠한테 수색해보라고 얘기를 좀 네. 하잖아요. 온몸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부모님이 그쵸, 이렇게 그쵸. 꼼꼼하게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좀 사막이랑 티는 좀 구분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요 뭐 정확한 거야. 병원에 와서 의사가 진료를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환자들이 또는 이제 셀프로 뭐가 있는데 이게 사막인지 티눈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마귀는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혈관을 끌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뭇거뭇한 점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사마귀는 네, 거뭇거뭇한 네. 점이 보인다. 네, 네. 네. 그걸로 저는 제일 많이 중요한 감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외에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 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귀는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생겼다. 그럼 보통 사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개가 생기면 사막이다. 그리고 위치 자체도 뭔가 딱 맞는 신발을 신거나 뭐 이런 부위에 생긴다. 그러면 이제 티눈이다. 그렇지만 사마귀는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눌러서 아프면 티눈이다. 눌러서 아프면 네. 티눈이다. 그리고 꼬집어서 아프면 사마귀다. 라고 꼬집으면. 하는데 네. 가끔 사마귀 환자분들이 발바닥에 생겨서 눌리면서 아프다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네. 맞아. 교과서에서는 네네. 티눈이 이렇게 꽉 누르면 아픈 거, 네. 사마귀는 이렇게 꼬집으면 아픈 거, 네, 이렇게 돼 맞아요. 있긴 한데, 발바닥 같은 경우는 네. 뭐 사실 사마귀도 이렇게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마귀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서 심한 경우는요, 발바닥에 뭐 한 100개씩 생겨서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팁. 이게 뭐냐면, 애들 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은요, 거의 티눈이 없어요. 거의 다 사막이에요. 맞아요. 얘네들이 뭐 살면서 뭘 얼마나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뭘 그렇게 밟았겠어. 네, 맞아요. 예, 어른들이야 뭐 네. 40년, 50년 살면서 계속 닿으니까 티눈이 생기지만 뭐 초등학생인데 발에 뭐 티눈이 생겼다? 이거는 티눈 가능성 거의 없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사막이고 네. 자기 형제자매들한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빨리 치료를 우리가 권해주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번 셀프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사마귀가 생겼다라고 하면 환자들한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집에서 셀프로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사마귀는 집에서 셀프로 치료하면 안 된다. 네네네. 왜요? 가끔 저는 그런 환자분을 본 적 있거든요. 집에서 율무가루로 치료가 된다. 율무가루로? 네, 그래가지고 조그맸던 사마귀가 율무가루를 막 뭐 이렇게 문지르면서 엄청 커져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집에서 그런 다른 이상한 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셔가지고 더 번지고 더 커져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서 네. 집에서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사마귀는 정말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손으로 뜯으면 손에 옮고요. 이걸 얼굴로 만지면 얼굴에 가고요. 네, 이걸
딴데 어디 만지면 다 없는 거예요. 서로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오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셀프로 하다가 정말 일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사마귀가 만약에 맞다면 특히나 사마귀는 이 셀프로 치료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것도 말려요. 티눈고 있잖아요. 이 사마귀에다가 티눈교 붙이고서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효과 없고 그거 해놓으면 치료도 좀 하기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귀가 맞다면 티눈고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어쨌든 결국에는 병원에 오란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들을 보통 하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이저로도 할 수 있고, 레이저 치료. 냉동 치료, 냉동 치료. 네네. 주사 치료, 뭐 면역요법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냉동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통 대학병원도 그렇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냉동 치료예요. 이게 설명 어떻게 드리냐면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생명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여야 돼. 네네, 죽여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레이저 치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뭐 레이저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레이저 치료의 원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생명들을 바이러스들을 태워 죽이는 게 레이저 치료. 냉동 치료는 뭐냐? 이번에 얼려 죽이는 거예요. 다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얼려 죽이는 게 이제 냉동 치료인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한 방에 없애려고 깊게 레이저로 깎는 순간 그게 다 살이 차오르는 데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세요. 맞아요. 네. 심한 경우는 뭐 3개월 동안 살이 안 차올라서 고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3개월이나. 네,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가 단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거와 관련된 너무 불편한 감이 사실 많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냉동 치료를 하는데 냉동 치료의 장점은 뭘까요? 한 번 하고 나서 네,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제일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막 물 닿을 수 있냐?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냉동 치료 그게 가능한데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뭔가요? 한 번에 다 제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냉동 치료는 사실 한 방에 끝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네, 한 방에 잘 안 끝나요. 네, 맞아요. 진짜 제 환자 중에서는요, 진짜 1년 다닌 사람이 있어요. 1년. 예, 1년 다녔는데, 1년 다니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니까 이게 실제로 없어지는데 쉽지는 않죠. 1년 동안 이 2주마다 치료를 그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는 잘 안 하고 이 개인 의원에서는 잘 안 하지만 이 병변내 주사요법이라 그래서 정말 아주 독한 약을 그 밑에다가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온몸에 퍼져 있거나 뭐 애기들 같은 경우 개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면역요법이라서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냉동 치료이기 때문에 오늘은 냉동 치료를 한번 직접 시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마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마귀 티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냉동 치료하는 모습을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요, 정말 사마귀 치료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옮았어요, 환자한테. 환자한테 옮아서 제가 치료받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팔꿈치, 이 부분에 이렇게 보이는 요게 사마귀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셀프로 냉동 치료를 하고 있는데 냉동 치료가 이 액화질소라 그래가지고요. 연기 보이죠? 요게 이제 안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연기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 이게 여기에 이제 액화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엄청 차가워요. 이걸로 지지는 거예요. 병변을. 자, 그래서 한번 여기를 갖다가 원장님 좀 치료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냥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되면 피부가 살짝 얼어요. 네, 이렇게 하얗게 쫙 대고 있으면 그 부위가 네 이렇게 얼어요. 이렇게 팔 들고 있는 것도 힘드네요. 아프세요? 이거요. 이거 애기들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애기들이 처음에 많이 겁먹어요. 겁먹은데 이게 전혀 안 아픈 건 아닌데요. 충분히 할만합니다. 예, 요 부위, 다른 부위도 조금 같이 좀 해주세요. 보시면은 거기가, 예, 거기 하얗게 어는 게 잠깐 보일 거예요. 피부가. 예,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제 녹아요. 요걸 이렇게 그 부위에 얼리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전혀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네, 조금 쓰라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통 치료를 합니다. 지금까지요, 사마귀와 티눈이 무언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기 몸에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